안녕하십니까.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0월 2일 발굴 종목 분석 그리고 대응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천드렸던 로체 시스템즈 잠깐 리뷰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로체 시스템즈가 오늘 일봉이 20선을 터치하면서 무너뜨리지 않고 장중에는 5.4% 상승이 나왔고 종가로는 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탄탄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주봉에서 이제 저항 자리를 잡아드렸는데, 최종 목표가는 7,000원이 넘는 자리 8,000원 부분 7,7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일봉상에서도 위로 이제 저항이 없어 보이고, 주봉상에서 이렇게 상승 공간이 열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봉상에서 120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비생물이 되겠는데요. 대주열병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 20선에서의 이제 지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비교적 이렇게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정고점도 뚫어볼 수 있겠다, 기대할 수 있겠지만 26,000원 정도까지 매물대 하단, 그리고 그 앞서서는 기준선까지의 상승,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선 자리는 이제 19,450원이고 매물대 하단 자리는 26,000원입니다. 그래서 19,450원, 26,000원 이런 자리가 저항 마디가 되겠죠. 그러나 내일 태풍이 와서 대주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또 대주열병 관련한 이슈가 한 번 더 크게 부각이 될 때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또 급등이 나와야만 저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 매물대도 확 뚫고 가버릴 수 있겠죠. 현재가에서 30%의 만약에 상한가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5,400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23,400원도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저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항대는 19,450원, 그 다음에 26,000원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우 우선주인데요. 한화의 우선주, 한화와 관련해서 이제 수입 육고기 유통과 관련돼서 이제 우선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우는 주식수가 47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47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9월 27일 날 거래량 76만 주로 나왔죠.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45,000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45,000원 직전이 44,900원대 자리, 44,900원대 자리, 지금의 매물대 위에서 자리 잡는 이 흐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이렇게 44,900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주식수가 47만 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번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저 자리는 급등의 패턴인데 또 급락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매물대를 하회하는 34,000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원수산, 수산주인데요. 수산주도 이제 돼지열병 수혜주죠. 먹거리 대체, 이 돼지고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닭고기라든지 이런 수산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가는 급등 후에 좀 눌러주는 흐름입니다. 주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좀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는데, 21선에서의 지지를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1,500원까지의 상승을 볼 수 있겠고, 또 돼지열병 수혜주라는 것으로 부각되어서 간다 그러면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파동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파동이 길죠. 일반적으로 연료 파동은 3파가 가장 긴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3파는 또 연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위로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1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작년도 매출액 1,400억, 영업이익 50억, 시가총액 440억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 주봉에서는 큰 거래량을 만들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지금 이런 기회 때에 또 급등을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보이는 저항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0원, 손절 라인은 9,300원입니다. 9,300원을 하회하면 더 무너질 수 있으므로 9,300원 짧게 손절 라인, 단기 목표가는 1,500원 설정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같은 수산주인 CJ 시푸드인데요. CJ 시푸드는 앞서 설명드린 동원수산보다 더 차트가 보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60선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눌러주고 있으나 지금 빠졌을 때의 거래량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락할 때 큰 거래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매수했던 자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J 시푸드 매출액 1,500억 나오고 영업이익 40억, 시가총액 1,000억대입니다.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동원수사처럼 이렇게 급등과 급락의 어지러움이 좀 있죠. 근데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상승 공간이 이렇게 열려버리죠. 열려서 매도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 이 뾰족이 보이시죠? 제가 늘 강조한 이 뾰족 저항 라인. 이 자리까지. 그러면 거기가 4,700원입니다. 4,700원. 50%죠. 지금부터 50%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모양새로는. 월봉을 본다면 월봉에서 막힐 수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4,700원이라는 큰 저항대를 도전하기 앞서서 일단 월봉에서 부딪힐 수 있는 건 4,200원. 여튼 4,000원대는 한번 갈 수 있다는 거죠. 수산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동원수산, CJ 시푸드 이 두 종목도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인데요. 파인테크닉스. 최종 매도가는 이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자리가 될 텐데, 여기서 오늘 온 것처럼 보이죠? 1765. 그러나 정확한 자리는 1770입니다. 1770. 지금 현재 1685니까요. 짧게 본다 그러면 3에서 4%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자리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 그 저항을 맞고 크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일전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50 같은 종목, 50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저항을 흡수하고 간다는 얘기죠. 흡수하고 가면 주봉에서는 2,000원 넘는 자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가 2,040원, 2,050원, 120주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블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60주선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인테크닉스가 2, 3호기까지 영업이익이 120억이 나왔어요. 시총이 630억에 불과합니다. 역시 실적은 주가를 상승하는 가장 큰 무기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1770원이 저항으로 작용하겠지만 주봉에서는 2000원까지 2040원 부근, 205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좋은 종목이네요. 실적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록뱀인데요. 초록뱀이 18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큰 하락이 나왔죠.
중요한 것은 지난 장대 양봉을 형성했던 9월 18일의 저점 1480원을 깨지 않는 한, 이 1480원을 깨지 않는 한 다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물대를 돌파하면 좋겠지만 안전하게 1720원짜리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는 거죠. 1480을 깨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종목은 잊어버리면 되는데 1480을 깨지 않고 돌렸을 때는 재차 1700원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종목도 점차 실적이 증대하는 미디어 관련주죠. 1480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1380을 깨면 관심권에서 제외. 그러나 깨지 않고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으로 돌린다 그러면 1700원까지 한번 도전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센터 홀딩스. 대구 신공항 이전 관련주의죠. 오늘 장중에 11% 상승이 나오고 밑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밑꼬리 다는 지점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1300원대에 그 단기로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은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크게 일어났는데 거래량이 오늘 105만 주 정도가 나왔네요. 105만 주 정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가야 될 자리가 1차적으로 240선이죠. 오늘 240선 터치도 안 했습니다. 240선 터치를 안 했는데요. 240선이 1350원짜리입니다. 1350원짜리. 그 다음에 거기를 돌파했을 때 구름청 상단 자리는 1420원. 1350원과 1420 사이 이 공간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봤을 때 1350원부터 1420원 이 사이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오성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주이고요. 마리화나가 치매를 80%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2995까지 올라갔죠. 앞자리를 2에서 3으로 바꾸는 그런 자리수, 이런 자리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넘어가기 전에는 사실 2,990원에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1,900원에서 2,000원 넘어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1,990원 때는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전략을 갖는 게 좋고, 급등 패턴의 종목을 어디서 매도하는 게 좋겠느냐. 주봉 120선이 3,080원인데 오늘 고가가 2,995원, 3,080원 터치를 안 했죠. 근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급등이 나오고 눌림을 형성하고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또 눌림을 형성할 수 있겠죠. 지금은 급등의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눌러주게 되면 눌러줬을 때 잡는 겁니다. 눌러줬을 때 2,100원, 2,200원 사이에. 그런 다음에 120선이 내려오고 있으므로 내려오는 자리까지 보고, 그 자리는 오늘의 고점 2995를 하회할 수 있기 때문에 2,800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러나 손절은 지키고 가야 됩니다. 손절은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손절은 좀 깊게 잡아야겠죠. 2,300원짜리 무너뜨리면 손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 2,8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매수를 저울질을 한다 그러면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봉에서 보게 되면 급등 후 눌러주는 패턴이 나왔으니까 눌림목이 형성됐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저울질 할 때는 2,100원 선에서 2,200원 사이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는 거죠. 지금은 매수는 부담됩니다. 이전에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이 다시 재차 상승으로 돌렸을 때는 2995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2,8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고, 2,300원은 손절해야겠죠. 지금 매수 단계라면. 매수를 저울질한다면 2,100원에서부터 2,200원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수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봉의 120 라인 2,800원에서 2,900원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120선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선 터치하는 자리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320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800억에 불과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9월달에 빠졌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온 종목을 누르는 거죠. 눌렀다가 3일간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손절을 유도시키면서 이렇게 급등 패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주가의 저항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일단 기준선까지의 상승. 기준선이 1분기 기준선 5,860원입니다. 5,860원. 그 자리가 한 번에 뚫리느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860 자리. 주봉에서는 이 자리가 지지를 받고 있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지지 라인이 주봉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봉에서는 120선까지 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일봉에서 120선만 보고 있었던 분들은 매수를 놓치는 거죠. 여기까지 빠져주기를 기다리면서. 주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주봉에서는 이렇게 20주전에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쉬운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매수할 때는 이렇게 20선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매수 하단이라는 거죠. 하단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의 매도 라인이 이 매물대 하단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또 5,800원입니다. 5,800원. 일봉의 기준선과 겹치는 자리죠. 저는 이것도 더블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준선은 5,860원 선에서는 일단 끊고 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매수를 저울질해야겠죠. 단기는 5,860원에 매도로 끊고 가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게 되면 무거운 종목이죠. 코스닥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 1조 3천억 나오는 종목인데요. 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을 두 번 뚫었습니다. 두 번 뚫고 누르고 그랬죠. 이제 3세판이죠. 세 번째는 뭐다? 돌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돌파한다. 돌파해서 어디까지? 일봉의 120선까지 일단은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자리가 44,800원 단입니다. 44,800원. 일봉 120선에 내려오므로 44,700원 선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대 연봉을 만들었던 날, 이날의 흐름이 중요하죠. 18%나 오르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었죠. 116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장대 연봉의 저점인 35,150원을 하회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이 나와서 44,700원에서 44,800원 자리까지, 그러니까 44,000원으로 봐야겠네요. 44,000원대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4,000원대. 그러니까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20주선이 저항 역할을 했네요. 다음 기준선 자리가 이제 44,900원. 그러므로 45,000원 가기 전에 자리. 45,000원 가기 전에 자리. 44,000원. 44,000원 부근에서는 끊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44,000원 부근. 이렇게 오늘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